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 밖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온전히 제 것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이고 이 카페의 주인입니다. 정확히는 이 카페 체인 대표입니다.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언제나 이 커피 향만큼은 변함없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을 성공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성공의 밑바닥에 깔린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상처들을 30년 전 25살이던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오랜만입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이름들은 그렇게 남는 법입니다. 준호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를 전부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25에 저는 그렇게 순진했으니까요. 영원히 함께하자. 그가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입니다. 가을 단풍이 지던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말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차갑고도 달콤했던 바로 그 공기가.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요. 아니, 정확히는 이런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미안해. 우린 안 돼. 그리고 석 달 후 신문 사회면에서 그의 결혼 소식을 봤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3년을 울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왜 저는 안 되는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인지, 집안이 변변찮아서인지, 제가 충분히 예쁘지 않아서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들이 가슴 여기에 박혀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쑤십니다. 카페 안이 조용합니다. 손님들은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고 저는 이 고요 속에서 과거를 꺼내보려 합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를 열었습니다. 월세방만 한 곳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며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었고 비가 와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이 지나 어느새 제 카페는 2이 되고 5이 되고 10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3곳이나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땀과 눈물로 일궈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미경 대표는 강한 사람이라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무너질 테니까요. 저는 아직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엔 25의 제가 준호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진을 봅니다. 왜 버리지 못했냐고요? 글쎄요. 어쩌면 이게 제 상처를 기억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잊지 말자고.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말자고. 그런 다짐 같은 것입니다. 사진 속 젊은 저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30년 전, 40년 전의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이 때때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듭니까?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창밖 풍경, 그리고 멈추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할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한 모금 커피를 마십니다. 식었지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죠.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과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동창회 참석하실 거죠? 30년 만의 모임인데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창회. 그곳에는 과거의 제가 있습니다. 순진하고 연약했던, 사랑에 목숨 걸었던 25의 박미경이 말입니다. 까지 말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30년 만에 만나봤자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잘 지냈어? 묻는 게 전부이겠지요. 하지만 결국 저는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제 안에 무언가가 끝맺음을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중년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웃음소리. 모두들 나이 들었지만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미경아, 얼마만이야? 어머, 박미경? 사업 대박 났다며? 신문에서 봤어.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부러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시샘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인정, 이 시선, 이 존경. 30년 전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 저편 구석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 손을 들어 머리를 극적이는 그 습관만큼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가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러는 거야, 박미경.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에, 그 눈빛,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빛나던 눈이 이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가 일어나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말입니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악기처럼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를 가까이서 본 건 정말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아니, 망가졌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췌하고 지친 중년 남자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사업 잘 된다며? 축하해.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생기인지 자신감인지 아니면 삶에 대한 의지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겨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업 실패했어. 빚만 수십억. 아내는 이혼했고 자식들도 날 외면해.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그의 고백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아니, 이미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통쾌함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희열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널 짓밟고 싶었을 때는 어디 있었어? 하는 분노 말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아, 나 할 말이 있어. 30년 전 일에 대해서 하지 마.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게 있어? 하지만 그가 머뭇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건 사실이잖아. 아무 설명도 없이 3년을 울게 만든 것도 사실이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말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만족스러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무릎 꿇리고 후회하게 만들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무너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서니 복수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인생이 그를 처벌한 것 같았으니까요. 미경아, 나 부탁이 하나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예정을 봐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예정? 예정이라고?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야? 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에게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날 버릴 때는 예정이 없었잖아. 3년 동안 울게 만들 때는, 신문에서 내 결혼 소식 볼 때는. 미경아,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에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야, 박미경? 넌 이겼잖아. 성공했잖아. 그는 망했고 너는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생각보다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복수 같은 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서로가 상처받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경아, 동창회 어땠어? 친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준호를 봤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망했더라. 완전히. 뭐, 그 새끼가?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돈 빌려달래. 미쳤나? 얼굴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친구의 분노가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집에 갈게. 얘기 좀 하자. 그래, 내가 소주 사갈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의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아직도 그대로네. 바꿔야지 위험해. 현관문을 열자 친구가 주방에서 소주잔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응 왔어? 씻고 와. 안주 차려놨어. 수지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57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아니, 젊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특별합니다. 이혼을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더 즐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 테이블에 소주와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마셔. 그리고 털어놓아. 수진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체해. 수진아, 준호 봤어. 응, 전화해서 들었어. 망했다며? 완전히. 빚만 수십억이래. 이혼도 하고. 수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발, 쌤통이네. 친구의 직설적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야 하는데. 왜? 불쌍해? 아니, 그건 아닌데 복잡해.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수진아, 있잖아. 준호가 돈 빌려달래. 뭐? 수진이 김치찌개 국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미친놈. 30년 전에 버린 여자한테 돈 빌려달라고? 얼굴이 두꺼운 정도가 아니라 시멘트로 발랐나 봐. 그게 예정을 봐서 도와달래. 예정? 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야, 박미경. 정신 차려. 그 새끼가 널 버릴 때 예정 있었어? 3년 동안 울게 만들 때 예정 있었냐고. 알아.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거절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미경, 설마. 거절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야, 미경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는 알아. 카페 하나 열 때 밤새 울면서 반죽하던 거. 손님 한 명 없어도 문 열고 기다리던 거.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도 포기 안 하던 거. 친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든 걸 내가 혼자 견뎠잖아. 준호 생각하면서 보여주겠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러면서 이악 물고 버텼잖아. 수진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새끼한테 손 내밀어 줄 거야? 미쳤어? 수진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마. 평생 당하면서 살 거야? 그 말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나도 몰라, 수진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 눈빛 봤는데 너무 불쌍하더라. 불쌍해? 야, 그게 내가 할 생각이야? 수진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경아, 들어봐. 내가 불쌍해할 사람은 그 새끼가 아니라 30년 전의 너야. 3년 동안 울었던 25살 박미경. 그 애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 애를 생각해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항상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 새끼가 망한 게 우연일까? 아니야. 인과응보지. 30년 전 너한테 한 짓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야. 수진이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도 우연이 아니야.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잖아.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야. 최고의 복수? 그래.
잘 사는 거, 그게 복수야. 그 새끼한테 봐. 나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 보여주는 거지. 수진의 말에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진아. 응? 나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대로 끝내면 뭔가 미완성인 것 같아. 30년 동안 품었던 이 감정을, 이 상처를 제대로 매듭짓고 싶어.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제대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잃었는지, 얼마나 후회해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 수진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 하네. 도와줄래?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더 키울 거야. 카페 체인을. 지금 23인데 50개까지 늘릴 거야. 50개? 응. 그리고 준호가 있는 동네에 하나 낼 거야. 매일 그가 그 앞을 지나가게.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성공을 뉴스에 내보낼 거야. 신문에도 실리고 TV에도 나올 거야. 그가 어디를 가든 내 이름을 듣게 만들 거야. 미경아.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미 23까지 만들었잖아. 50개쯤이야. 근데 혼자는 힘들 것 같아. 수진아, 도와줄래? 진짜? 수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마케팅? 내가 광고 회사 다녔잖아. 그 경험 좀 빌려줘. 오케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성공하면 나한테 카페 하나 줘. 내 이름으로.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앉아서 말입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꺼내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일단 시장 조사부터 해야 해. 어느 지역이 카페 수요가 높은지. 응, 그리고 메뉴도 새로 개발해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넣고 시니어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맞아. 시니어 타겟 마케팅 강화하는 건 어때? 인생 2막을 위한 카페 이런 컨셉. 좋아. 우리는 신이 나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SNS 마케팅도 해야지.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유튜브? 내가? 왜? 못해? 요즘 50대도 유튜브 많이 해. 그래. 그럼 해볼까? 콘텐츠는 내가 기획할게. 50대 사업가의 하루 이런 거. 민망한데. 민망하긴. 내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멋진데.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수진의 열정에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수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상처도 치유해야 해. 상처? 30년 동안 안고 살았던 그 아픔. 준호한테 버림받은 그 상처. 그걸 치유해야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어떻게? 직면하는 거지. 피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 복수가 중요한 거야. 제대로 매듭 짓고 떠나보내는 거. 수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응. 그러니까 제대로 해. 후회 없이. 우리는 밤새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건강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카페 체인 확장을 위해 은행을 돌았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투자자를 만나고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피곤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삶이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마케팅 전략을 짰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함께하니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박미경, 넌 할 수 있어. 30년 전에 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거울 속에 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강해 보이고 더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오픈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수진의 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봐. 대박이야. 수진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보고 있니?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 없이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49개 남았다. 파이팅!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뒀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준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높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진짜 복수일까? 아니면 치유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순 없어. 앞으로 나아갈 뿐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날들 속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새 지점 3곳을 추가로 열었습니다. 총 26개였습니다. 목표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여성 CEO의 성공 신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수진이 기획한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니어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저도 박미경 대표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게는 약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본점 카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저 사장님 계신가요? 그 목소리에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